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CI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I/CD라는 얘기는 최근에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DevOps라고 하면 CI/CD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그 중에 CI 툴을 통해서 지속적인 통합이라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I의 정의란 Continuous Integration 이란 뜻이고요. 지속적인 통합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작업한 코드라든지 아니면 수정된 코드 뭐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빌드, 뭐 테스트하여 레파지토에 통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스프링 부트로 만약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면 GitHub에 여러분들이 배포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통합하여 저희는 도커 허브에 이미지로 배포하게 되겠죠. 뭐 그런 식의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수업했던 내용들은 웹훅스, 깃에 있는 웹훅스를 이용해서 젠킨슨 방식을 통해서 푸시가 되면 깃에 있는 푸시를 요청하고 그 푸시가 웹훅을 요청한 다음에 웹훅된 페이로드를 젠킨스가 감지해서 다시 아파치 메이블에서 동작을 시켜서 도커 허브에 배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방법이 나쁘거나 뭐 예전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젠킨슨을 설치하시거나 특히 EC2 기본으로 사용하시거나 오라클 OCI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능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되죠. 설치하기 어렵거나 구성하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왔던 방식이 최근에는 GitHub 액션스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젝트에서 푸시가 되면 GitHub에 있는 액션 플로우가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빌드 및 테스트를 진행해서 도커에 푸시하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이전 강의에는 이러한 웹훅스 방식을 많이 사용해서 CI/CD 및 리눅스과 서버까지 다 구축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GitHub 액션스 방식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처음부터 키를 만드는 것부터 GitHub부터 다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시면 뭐 GitHub 푸시라든지 많은 것들을 좀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클립스부터 저희가 실행시켜 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는 현재 어떠한 프로젝트도 배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배포하여서 수정됐을 때 저희가 도커, GitHub 액션을 통해서 CI를 작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GitHub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GitHub을 먼저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가입이 돼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GitHub을 들어가시면 되고 저는 로그인을 해놨고요. 만약에 로그아웃이 되어 있다면 자, 이런 화면이겠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인업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인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진행하면 저는 지금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처음에 저희가 배포할 레파지토리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파지토리 여러분들은 이쪽 버튼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상황을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북마커라고 하는 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크립션은 여러분들 편하신 거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마커, CI/CD, 구축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UI/UX는 지금 안 했으니까 서버만 지금 배포하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 거니까 같이 하도록 하죠 그냥. 자, 퍼블릭으로 만들 거고요. 저는 기디그노는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할 거니까 리드미만 하나 만들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으로 좀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예전에 만드신 분들은 뭐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마스터로도 만들어 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클립스에서 메이블에다가 배포하는 방식도 한번 학습해 보시면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CLI 방법을 하는 방법이 좀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클립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버튼이나 GUI 환경이 좀 익숙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면 create repository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지겠죠. 여기 리드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북마커라고 하는 레파지토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환경을 먼저 저희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름부터 갖고 오도록 하죠. 저번에 수업했던 저번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GitHub 정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돼 있는 레파지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에서 저희가 클론 주소를 먼저 좀 복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클론 주소를 복사해 놓고요. 자, 계정은 저는 그냥 구글로 되어 있는 메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it 주소, git 계정은 공사이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키를 또 퍼스널 키를 받아야 되겠죠? 요즘에 퍼스널 키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있는 계정 정보를 눌러주시면 맨 밑에 보시면 세팅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스에 들어가시면 맨 밑에 스크롤 맨 밑에 보시면 디벨로퍼 세팅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퍼스널 토큰을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토큰을 누르시고 토큰 클래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제네레이트 뉴 토큰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반적인 뉴 토큰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으로. 자, 이름은 북마크. 그 다음에 CI 토큰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짜리로 만들도록 할 거고요. 30일짜리로 만들도록 하죠. 자, 만들고 일주일짜리로 만들면 될 것 같고, 자, 레파지토리 뭐 필요하신 거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플로우도 좀 체크해 주시고, 뭐 라이트 패키지 필요하신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체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외제는 워크플로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프로젝트 환경에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제너레이트 토큰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토큰 키가 만들어지고요. 토큰 키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복사하셔서 git 그 다음에 키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복사한 부분을 붙여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완성이 되셨으면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화면에서 여러분들 지금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먼저 들어가 보시고 북마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리디미만 있는 상태고요. 클론 주소 복사해 놨고요. 그 다음 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오른쪽 위에 있는 세팅스 맨 밑에 디벨로퍼 세팅스 그 다음에 퍼스널 토큰 그 다음에 토큰 클래식. 자, 지금 보시면 북마커 CI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북마커로 들어가 있어서 레파지토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기디그노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필요 없는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기디그노를 완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디그는 프로젝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폴더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저는 C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클립스에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기디그노. 요 파를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기디그노를 다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기디그노 IO를 들어가도록 하죠. 자, 기디그노 IO를 들어가셔서 저희가 필요한 제거할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바 클래스 파일은 없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 그 다음에 뭐 메이븐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생성을 해주시면 제거할 폴더들이 이렇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대로 복사하셔서 자,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있는 기디그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열어도 되지만 지금은 그걸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디그노 파일만 다시 교체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기디그노가 있다면 기디그노 IO에서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폴더 표시는 이렇게 파일 폴더는 이런 형식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돼 있거나 변경하셔야 될 것들 혹은 기세 올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DD번호는 기본적으로 패스워드나 계정이나 그런 정보들은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허용을 하시면 가능하긴 하지만 그것도 조심하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그 GitHub을 사용하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계정 정보를 입력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잔디를 심는다고 하죠.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윈도우에 프리퍼런스에 자, 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컨트롤을 들어가셔서 Git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it은 컨피그레이션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컨피그레이션에서 add 엔트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보입니다. 그래서 user.name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name은 저는 제 계정인 루카스 0429로 만들도록 하죠. add.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정보를 넣어야 되겠죠. user.email 루카스 0429@gmail.com. 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apply 눌러주시고 apply close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가 들어가서 모두 다 사용할 거냐? 라고 하는 저희가 첫 번째 세팅 때 말씀드린 정보가 들어가겠죠. OK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터의 스테이징에서 이 방식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건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도커 GitHub에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팀, 그 다음에 쉐어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쉐어 프로젝트는 .git이라고 하는 폴더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원래는 계정에 처음에 컨피그레이션을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계정의 기수로 만들어지지만 저는 프로젝트 안에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브랜치 네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메인이죠. 바뀌었죠.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git에다가 안 만들고요. 자, 저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밑에다가 레파지토리라고 해서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C에 프로그램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여기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폴더 표중에 레파지토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니시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여기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git 폴더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피니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들어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건 지금 상태에서는 배포를 저희가 푸시를 하셔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폼엑스을 보시면 저희가 저번 강의에서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여기다 맨 밑에 계정 정보와 여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집어넣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피그레이션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GitHub 액션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자, 되셨으면 이제 배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팀, 이제 팀을 쉐어 프로젝트 했기 때문에 정보들이 보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즈 워크스페이스를 해보도록 하죠. 퍼스펙티브 바뀌니까 yes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필요한 파일들 저희가 다 해놨기 때문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이상한 것들이 들어갔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커밋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스테이징 창이 켜지게 될 겁니다. 자, 필요 없는 파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플러스 표시 누르셔서 스테이징 단계로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핏 하신 다음에 처음 새로운 프로젝트 서버 앱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쯤에 작성하셨던 루카스0429 그 다음에 gmail.com 아까쯤에 네임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설정을 해놨었죠. 요것 때문에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커밋 앤 푸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파지토리가 없다고 떴기 때문에 OK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시면 레파지토리 정보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쯤에 저희가 작성해 놓은 클론 주소 복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저 정보는 복사해 놨죠? 계정 정보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아까쯤에 저희가 키로 만들어 놓은 정보 복사하셔서 붙여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스토어에다가 저장을 한번 해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를 눌러주시고 메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포스 오버라이드 브랜치를 설치해 주시면 한꺼번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더 포스가 되게 될 겁니다. 자, 프리뷰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정보가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리비전 값들도 만들어지겠죠. 자, 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스 눌러주시면 되고 마스터에 패스워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류 없이 올라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로즈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 브라우저에서 데이터가 잘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아까쯤에 GitHub에서 F5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래시 해주시면 되고 데이터가 올라간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가진 프로젝트를 푸시, 커밋을 한번 해봤습니다. 커밋 푸시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저희가 퍼스펙티브 바꿔주시고 이 정보가 변경됐을 때 자동으로 푸시를 했을 때 저희가 액션에서 저희가 도커 허브로 다시 또 하는 작업을 CI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성한 거는 저희는 액션을 작업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네 번째 탭에 보시면 액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스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저희는 메이븐을 통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java with maven이라는 것을 컨피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파일들이 이렇게 GitHub Workflows 그 다음에 파일은 maven yml이라고 하는 파일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명령어들이라든지 저희가 사용하셨던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좀 수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 데이터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되니까 여기다가 commit change를 눌러주시면 소스에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전체적인 소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들어가셔서 자, 보시면 .github workflows라고 하는 애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럼 더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서 저희도 올려주셔야 되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이클립스에서 갖고 오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죠. 첫 번째는 서버에 있는 내용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들어가셔서 자, 오른쪽 버튼 팀 그 다음에 풀 점점 자, 메일에서 받아오시면 되고요. finish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갖고 온 정보들 처음에 올렸던 리비전의 로그 값과 그 다음에 maven yml이라는 파일을 갖고 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작성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죠? 왜냐면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또 프로젝트를 보시면 저희가 레파지토리를 옮겨놨으니까 보시면 .gc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에디터로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저희는 GitHub를 끌고 와서 여기다가 프로젝트에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겁니다. 링크를 통해서 보면은 다른 프로젝트지만 폴더를 이 화면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link to files and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폴더는 변수는 자동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가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리소스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3점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Field and Customizer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있는 리소스를 체크를 끄시고 OK를 눌러주시면 .github가 보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편하게 이제 YML을 누르셔서 여기서 필요한 정보들이나 저희가 사용해야 될 코드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코드는 저희가 더보기란에 제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죠. 처음에 있는 작업은 저희 위에 건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빌드 네임이겠죠. 이것도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메인 브랜치가 푸시됐거나 메인 체어 프리 리퀘스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코드가 합쳐졌을 때 이 동작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이 동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빌드, 그 다음에 빌드 이름이 무엇이냐,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본 페이지는 어디서 돌리겠다. 저희는 당연히 리눅스에서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분투에서 돌리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별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액션, 요거는 뭐 사용하는 그 액션 체크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네임 들어가시면 저희는 JDK 17로 만들겠다. 대부분 17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사용하는 액션은 어디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실 저희가 이미지는 자바 17이고, 그 다음에 뭐 테무린이고, 그 다음에 메이븐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이븐, 위드 메이븐 뭐 돼 있어서 뭐 메이븐 빌릴 때 권한 설정도 뭐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고 뭐 잡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작성된 아이를 붙여놓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써보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자, 더보기란 맨 밑에서 정보를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주석도 제가 어느 정도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쯤에 있었던 어떤 브랜치든 상관없이 저는 작업을 해놨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메인이라든지 다른 브랜치가 있다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의미는 네임은 의미 없고요. 자, 디렉토리는 북마커 API라고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7, 테무린, 메이븐 아까쯤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메이븐 빌드 시 작업 권한이 없으면 권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CH 모드를 통해서 MVNW를 실행시킬 수 있는 X를 좀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verify를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자르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아까쯤에 없었던 도커를 이제 저희가 CLI 명령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했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build and 이 이름은 그냥 잡아준 거고요. 이름 올라가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처럼 clean, 패키지, 그 다음에 아까처럼 것처럼 집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스킵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다음에 도커 로그인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크릿 키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시크릿 킷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딜 액션에 있는 시크릿 키, 그러니까 배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부에서 암호화시켜서 사용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시크릿 키로 만들어서 도커 네임과 도커 패스워드 이 두 개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T, 지금 my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걸로 라스트에서 도커 빌드 만드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도커 태그, 그 다음에 요거 갖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도커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북마커 API latest라는 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도커 허브에다가 저희가 푸시하시면 도커 API latest라고 하는 애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 도커 허브를 저는 확인해 보시면, 자, 도커 허브를 보시면 자, 저번 강의에서 진행한 것처럼 도커 허브에는 지금 뭐 3.0, 4.0이 하나 올라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눌러보시면, 자, 여기 강의에서 보시면 4.0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레이티스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 사용하는 방법도 뭐냐면 집에 여기 있는 것처럼 패키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는 방식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커 파일을 통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같습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크릿 키를 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git 들어가셔서, 자, GitHub에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누르면 세팅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스 부분을 눌러주시고, 자, 내려가시면 Secret and Variables라는 곳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액션에서 사용할 거니까 액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작성해 놓은 아까쯤에 있었던 도커 패스워드와 그 다음에 도커 계정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시크릿 키로 만들 거니까 밑에 있었던 new, 여기 레파지토리 시크릿 키에서 그 다음에 new 레파지토리 시크릿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눌러주시면 되고, 제 이름은 제가 지정해 놨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시크릿이 요거를 들어가는 이름이고요. 그 안에 도커 유저네임이라고 하나 만들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복사해 놓은 것처럼 계정은 저는 루카스 0429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dd secret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사용하기 위해선 시크릿의 도커 유저네임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패스워드. 자, 똑같이 new repository secret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이름인 docker 패스워드. 자, 복사하셔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키도 똑같이 복사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넣으실 때 여기 뒤에나 앞에나 공백이 없는 걸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dd secret 하시면 끝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암호화된 정보도 시크릿을 통해서 코드는 배포하지 않도록 만들면 되겠네요. 자, 이제 완료됐고요. 자, 이제 푸시 진행해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마지막입니다. 자, 오른쪽 버튼 run as run team 해주시고 그 다음에 푸시 커밋 눌러주시도록 하죠. 자, 그러면 스테이징 이 보일 거고요. 지금 수정된 거는 얘밖에 없죠.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트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maven yml maven.yml 파일 도커 배포 작성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커밋 앤 푸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푸시가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깃허브에 오셔갖고 액션스를 보시면 이렇게 피트가 올라가셔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눌러보시면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메이븐 빌드를 하고 있고요. 쭉 메이븐 빌드하고 있고요. 자, 끝나게 되면은 이제 도커를 만들게 되겠죠. 로그를 그냥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풀 이미지 레이아웃 갖고 와서 쭉 펜딩하고 쌓아놓고 있고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 올라갔고요. 도커 이미지도 제대로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도커 이미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도커 이미지를 푸싱, 퍼블리싱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JDK 포스트 셋업 하고 있고요. 자, 올리고 있네요. 이제 자,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액션 완료가 됐네요. 자, 완료가 되면 이렇게 녹색 표시가 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모든 로그들도 다 체크돼서 끝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썸머리를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배포 작성해서 성공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저희 도커브에서 제 레이티스트 올렸잖아요. 그 레이티스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레파지토리에서 F5 누르셔서 자, 지금 보시면 레이티스트 방금 전에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셔서 CI를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스가 바뀌었다 라고 하시면 또 하나 올라가겠죠. 다시 한 번 더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자, 프로젝트에서 제가 만약에 자, 테스트를 하나 뭐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메인에다가 그냥 글자만 주석만 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저희 com.in.edu에서 자, 메인 있는 곳에서 자, 여기다가 주석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하나 해주시고 자, GitHub 액션스를 통해서 CI를 구축했습니다. 자, CI를 구축해서 CI를 통해서 자동으로 변경이 발생하면 도커 허브에 이미지를 자동으로 배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죠.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징에 보시면 스테이징 탭에 보시면 이 파일만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피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 수정 자, 저장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커밋 FC를 하면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커밋 FC를 하면 액션이 올라감과 동시에 동작이 되겠죠. 자, 커밋 FC 진행했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션 탭을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피트가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까침의 작업들을 똑같이 또 진행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캐시를 사용해서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캐시 설정이나 그런 것들은 또 강의가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을 안 했고요. 뭐 캐시 설정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챗GPT에 또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캐시 설정이나 그런 것들을 학습하시거나 아니면 설정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좀 길긴 하겠지만 저희가 빌드되는 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진행이 됐고요. 자, 또다시 레이어 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커 파일 지금 진행이 됐네요. 자, 이제 다 만들어지고 배포까지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레이디스트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배포 누르시면 자, 아까 지금 2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방금 전에 올라갔습니다 하고 체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지금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GitHub에 연결을 해봤고 GitHub의 액션을 통해서 도커 이미지를 자동으로 CI 되는 환경을 좀 구축해봤습니다. 나중에는 UI UX 작업도 진행을 해서 UI도 똑같이 도커 컴포즈 파일을 통해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정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 제 내용이 K8S까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커와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 그 다음에 CI/CD는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